그 당시 저의 산모 성적이 이제 육모 결과가 저의 몸을 좀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2시간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7달 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그동안 DM이랑 유튜브 댓글로도 이제 언제쯤 돌아오시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공부에 중점을 두다 보니 유튜브는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미뤄왔던 공부 썰이라던가 어떻게 입시 생활을 해왔는지를 달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공스타에 올린 게시물과 스토리 그리고 저의 갤러리 사진들을 추가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첫 시작인 1월부터 2월까지 이 두 개는 사실상 묶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거의 생활이 똑같거든요. 이 시기에 저의 키워드는 일단 열정이랑 그리고 연세대 정시 이렇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제 유튜브 영상만 보셔도 제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다 뭐든지 열정페이였던 게 좀 세요. 그리고 이때는 팬분들이랑 열품타를 시작을 했어요.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스터디 카페에만 있었으니까 오전 9시부터 타이머를 켜고 공부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제가 가끔씩 채팅 기능이 있는데 그거로도 가끔 얘기도 주고 받았고, 이제 아무래도 개학이 3월이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전 과목의 모든 개념들을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조금 조급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학 개념도 수일, 수이 이렇게 두 과목을 완벽하게 돌리는 게 목표였고, 사탐도 한지세지를 일단 인강으로 1회독을 완벽하게 해놓는 거랑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막 열심히 시작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생활을 거의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연세대학교는 이때도 연세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컸죠. 그래서 뭐 유튜브로 연세대 합격자분들 성적 같은 거 찾아보고 수만위에서 뭐 합격 수기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공부 집중 안 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달부터 공스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여사친이랑 이제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제 둘이만 시작하던 공스타였는데, 이게 공스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계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공스타와 열품타를 병행하면서 개념까지 열심히 했던 해였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의 키워드는 뜻밖의 행운과 개십 좌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3월 달에는 뭐가 있죠? 개학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정시잖아요. 정시는 대부분 학생들이 가는 수시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도 조금 소외되기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다 나에 대해 상관을 안 쓸 거야. 난 그냥 내 공부나 혼자 열심히 해야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던 친구들이 다 너무 착한 거예요. 진짜 다 너무 귀엽고, 솔직히 먼저 말 걸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저의 다짐들이 정말 의미 없는 걱정이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진짜 말 그대로 뜻밖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3학년 4반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볼 것 같은데 따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개십 좌절, 이제 결론적으로 3월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는 3월 모의고사가 코앞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 생각이 거의 9월 달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봐야 뭔가 첫 시작이 좋으면
갈수록 더 좋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 저의 산모 성적이 453, 55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이 5등급 하물며 사탐은 고2 때도 1, 2등급이 나왔는데 고3 되더니 갑자기 5등급이 떠서 내가 이 성적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개고생을 했나 싶어서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너무 억울했어요, 그 순간이. 산모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 다시 가서 오답을 하려고 앉았는데 진짜 한 문제도 오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좀 반항심이 좀 컸었어요. 앉은 지 몇 분 안 돼서 이제 바로 짐 싸서 나와가지고 주변 산책로에서 진짜 혼자 2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저녁 10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오답을 하고 잘 이어나가긴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뜻밖의 행복이 있었지만 그거에 준하는 정말 큰 고통이 있던 해였다. 이게 양가적인 달이었습니다. 4, 5월에는 제가 이때부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산모를 진짜 대차게 망했으니까 6모 때는 진짜로 내가 성적을 끌어올리겠다 다짐을 이제 가지고 시작했던 달이 바로 4, 5월인데 학교 야자가 10시에 끝나면 바로 스터디 카페를 가서 빨라도 새벽 1시? 그쯤에 귀가를 했습니다. 2시까지 공부하는 건 진짜 기본이었고 저의 몸을 좀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잠을 되게 안 잤어요. 이때부터 뭐 씻고 나서 3시쯤 잠을 잤는데 근데 의외로 저는 그렇게 자고 다음날 학교를 가도 크게 지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저의 장점인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잠이 없는 건 진짜 장점이다 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제 잠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나의 행복이 조금 깎이더라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복이 채워지면 다시 그걸로 저의 행복이 다시 채워오르는 그런 삶을 되게 추구했던 사람인데 수능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의 행복만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제 주변인들한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마음에 좀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건 썰인데 제가 미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2 때까지는 수학을 진짜 뭔 아예 소리지?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1월부터 현우진 쌤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우진 쌤 강의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꾹꾹 참고 진짜 4월달 하고 이제 5월달까지 이제 뉴런 강의를 들어야 될 시점이었는데 들으면서도 와 이건 진짜 내가 들을 강의가 아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 이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제 현우진 쌤에서 정승재 쌤으로 갈아탔던 해가 바로 5월입니다. 이제 5월달은 수학 개념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렇게 6월, 4, 5월을 지나서 6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실전 연습을 많이 돌렸어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시뮬이라는 책을 사서 2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어봤고 아, 아, 어? 네, 이걸 왜 틀려? 잠시만, 너 헐. 쌤 14, 15, 16, 17. 얘들아, 나 2등급 받았어. 독서나 문학 같은 것도 이제 마더텅이나 그런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을 사서 시간을 재고 푸는 거를 이제 많이 돌렸습니다. 6월 달에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문란을 했습니다. 뭐였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한지 세지였잖아요. 4, 5월까지는 한지가 그래도 2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세지가 진짜 3, 4등급, 4등급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꾸준히 계속 해보자. 그럼 오를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6월달까지 이제 세지를 열심히 공부를 진짜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진짜 잘 봐봤자 3등급? 그거밖에 못 받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다시 갔죠. 선생님 이거 도저히 안 오는다. 이제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그래 이제 너가 6월달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면 이건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육모 3일 전에 제가 세지에서 사회문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지영쌤 강의를 3강을 듣고 육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모 결과가 2, 4, 1, 1, 6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3모에 대비했을 때는 이제 좋은 성적이 맞아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겪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성적을 보고 번아웃이 왔습니다. 일단 뭐 국어에서는 딱히 뭐 좌절 같은 걸 겪지 않았는데 수학 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3월 5에서 6월 4로 바뀐 건데 이 4도 거의 5등급 같은 4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6모까지 정말 많은 시간에 투자한 게 수학이었는데 수학이 거의 변화가 없다. 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좌절감이 일단 들었죠. 그리고 영어 1등급은 솔직히 육모 영어가 아실 텐데 좀 쉬웠어요. 근데 1등급이 나온 건 그냥 시험의 난이도 문제였다 생각해서 크게 생각을 두진 않았고 이제 6등급을 받은 사회문화가 아니 당연하잖아요. 아니 강의 3개를 듣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6이 찍혀버리니까 아 정말 이거 내가 잘 바꾼 게 맞을까? 6이라는 숫자가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 성적을 이제 받고 나서 바로 자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멘탈을 가지고 자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 소리지? 자습을 뺐습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오늘은 진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가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래 너 좀 그래 보이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왔죠. 근데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집을 갔겠죠. 너무 공부가 안 돼서 뭘 하겠어요. 뭐 스터디 카페를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 3시간 동안 그냥 온 동네를 그냥 걸어 다녔어요. 어떤 분께서 이제 걷다 보면 좀 생각 정리가 된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좀 걸으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3시간 걸었어요. 3시간. 3시간 동안 이제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 정리가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였지? 진짜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어쨌든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시체 마냥 이제 이러면서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그 3시간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제 시계를 보니까 이제 점점 저녁 먹을 시간도 지났고 이제 집 주변으로 좀 가야겠다 해서 스터디 카페로 7시 좀 넘어서 들어갔더라고요. 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9시까지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잤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9시가 돼 있더라고요. 급하게 또 가방 메고 이제 그대로 또 집을 가서 일요일까지 집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을 제대로 안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스터디 카페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제 릴스 누워가지고 여기 누워서 제 릴스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 전까지는 막
주말이면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공부할 시간도 하루 동안 다 주어지고. 그래서 뭐 오전부터 나가서 뭐 공부하고 그랬을 건데 지금 보면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진짜 페인처럼 그냥 하루 종일 릴스 보다가 일요일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월요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월요일이 돼 보니까 3일 동안 아무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다시 공부를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또 그때부터는 또 공부가 또 다시 잡혀서 또 다시 공부를 이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6월 달부터 논술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를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수능만 해도 난 되게 벅찬데 무슨 논술까지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제 주변도 그렇고 다들 논술 준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재수생 누나들도 이제 현역 정시러들은 논술은 필수다라고 말을 해주셨고 대치동 애들은 다 논술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공스타 보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차라리 뭐 자기 1시간 전 아니면 뭐 저녁 시간 그런 시간을 좀 짬내서 논술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제 6월 달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논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주 3일씩 공부를 했는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을 공부했고요. 스터디 카페 갔다가 집에 와서 2시부터 3시까지 공부를 했고 석식을 먹고 나서 이제 7시 야자가 시작인데 그 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보고 그런 식으로 논술 공부를 6월 달에는 그렇게 좀 짬을 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6월 달은 이제 우울감이 좀 많았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이어나갔고 논술까지 병행을 하면서 7월, 8월이 되었습니다. 이달에 외무장병이 좀 심하게 왔어요. 일단 저는 이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펌도 하고 피부과도 가서 옷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자존감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뭐 머리도 2달씩 미용실에 안 가고 피부도 피부과를 거의 못 갔어요. 뭐 3달에 한 번 갔나? 피부과도 거의 안 가고 옷은 당연히 못 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딱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제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 옷도 막 그냥 일반 반팔티 같은 거 입어서 되게 초췌했는데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많은 걸 포기하고 있긴 하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저 너무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별로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논술을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공부를 했던 이유가 이제 9월에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는데 제가 논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거의 연대 논술을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세대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험에서 내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논술 공부 하나 하려고 막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진짜 막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나 뭐 잠깐씩 시간 날 때도 뭐 논술 한 번씩 더 필사해보고 그런 식으로 논술 공부를 조금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해보려고 했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7월부터 8월까지가 또 묶이는 게 이때가 또 저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뭐 갤러리나 그런 거 다 봐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공스타를 잠시 로그아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스타도 이제 거의 1달 반 동안 계정이 사라져 있고 그래서 뭐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기록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제 갤러리에 7, 8월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이런 데 띄워두도록 할게요. 이제 공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기에는 국어, 영어는 실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돌렸었어. 수학은 정승재 생선님의 그 문제집들 있잖아요. 기본 갯대잡이나 이런 그 또 뭐였지? 아 갯대잡이랑 또 뭐였지? 아 풀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거를 계속 돌렸어요. 추가적으로 자이스토리도 풀긴 했는데 너무 진짜 어려웠어요. 저 자이스토리. 그 한지는 그 이기상 선생님의 그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혼자 풀고 이제 강의로도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그 책을 조금 많이 회독을 했었고 사회문화는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서 그 기간 동안 계속 풀면서 오답 노트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9월이 되었는데요. 9월에 접어들자마자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9월 1일이 되자마자 목감기랑 코감기가 동시에 걸려서 조퇴해서 병원 가고 그렇게 좀 많이 아프게 시작을 했었어요. 체력을 신경을 안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9월 3일은 구모잖아요. 구모가 9월 3일인데 9월 2일 조퇴를 했어요. 9월 2일에 직감을 했죠. 나 이번 구모 망쳤다. 그렇게 스스로도 직감을 하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 응시는 했습니다. 일단 1교시부터 진짜 말린 이유가 저 같았으면 원래는 이제 5분 종이 치면 이제 국어 마킹을 독서 빼고 다 마킹을 해놔요. 근데 그때는 아예 좀 정신이 좀 뜬 상태로 시험을 봤던 거라서 5분 종이 쳤는데도 저는 그냥 독서를 막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읽고 있는데 이제 국어 종이 친 거죠. 종묘 종이. 근데 마킹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종이 치자마자 마킹을 막 시작을 하는데 제 옆에 이 친구가 빨리 OMR 달라 하는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어떻게든 막 하나 더 찍으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와서 OMR을 가져가셨는데 결론적으로 7등급이 나왔고요. 진짜 나 왜 이러나 진짜 구모도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막 도서관 앞에서 친구랑 막 울면서 그냥 다음 시험 다 안 봐도 되니까 진짜 집 가고 싶다 이런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시험을 다음 보긴 봤는데 진짜 너무 망쳐서 말을 못 드리겠어요. 육모에 비해 진짜 많이 못 봤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후반대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날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 친구들도 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두 번째가 홍익대학교 논술 전형, 그리고 마지막이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를 썼어요. 원섭이 성경반대 6만 원 장난 아니야? 96대 1인데 사회교육? 잠시만. 야 그러면 성대는 좀 더 고민해보자. 그거 왜 찍었는데? 그냥 기록용이지. 아니 너 얼마나 뜻으로 그걸 가려줘. 야 네덜란드 간다. 거라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세대학교 논술이 있었죠.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한 7개년치를 계속 돌리고 제 주변에 논술 잘하는 누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이제 그 메가큐브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이제 다른 선생님분들이랑 매칭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좀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에 9월 27일에 이제 혼자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친한 누나 만나서 그 누나도 인문 논술을 보러 가니까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그 전까지 조금 다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1, 2번은 풀었는데 3, 4번을 풀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아예 내가 손도 못 댈 시험이었으면 조금 미련 없이 좀 보내줬을 것 같은데 진짜 시간만 더 있었으면 3, 4번도 어떻게든 풀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시간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하나를 보내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혼자 연세대학교에 2시간 더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한 7시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9월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연세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10월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는 재수다. 뭐였지? 이게 재수구나 라고 처음으로 재수 생각을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친구랑 말할 때 항상 난 진짜 올해 끝내야 된다. 진짜 난 내 정신으로 재수 절대 못한다. 여태까지 성적을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그 전까지. 근데 제 목표가 어디겠어요?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에 가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부족한 성적. 이제 그 성적을 이제 10월 달에도 지속이 되니까 이래서 재수를 하는구나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공부를 좀 안 했어요. 솔직하게. 어차피 나는 시험을 한 번 더 볼 거고 올해는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긴박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친했던 형이랑 이제 수능 끝나고 보려고 했던 영화를 봤습니다. 그냥 영화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 영화가 연애 편지였는데 전 애니를 영화관에서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뭐 카페도 가고 수능 끝나면 하려고 했던 것들을 10월 달에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얼마 안 가서 홍대 논술이 다가왔어요. 이제 홍대 논술을 준비할 때는 연세대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시간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 시간 안에 많은 거를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1800자 쓰는 시험인데 완벽하게 쓰는 거에 더불어서 2000자를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대 논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니까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그 전까지의 노력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조금 후회가 좀 많이 남았어요. 어차피 시험 지금 뭐 2주 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한다고 바뀔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2일 동안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일 무단결석을 하고 제 선생님도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마지막에 왜 이러냐. 그렇게 좀 혼나기도 했고 친구들도 많이 걱정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그 감정이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있다가 이제 진짜 일주일 전에 어차피 변화하는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를 잘 마무리나 좀 하자. 그냥 다 노트에 적었어요. 뭐 국어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뭐 수학은 여기를 다시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뭐 영어도 그 단어 같은 거 다시 한번 보고 듣기 공부 좀 더 하고 사회는 이제 오답 노트를 계속 돌려보고 6월 9월 한 번 더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고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분량상 수능 얘기는 지금 여기서 못 말할 것 같고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1년을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가장 바빴기도 했지만 이번 2025년도가 유독 짧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여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 수능을 한번 더 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현역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항상 느껴요. 2월 전까지는 이제 여태 하고 싶었던 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고 2월 달 후부터는 이제 다시 수능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많이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요. 그래서 알바 브이로그도 찍어볼 것 같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꼭 다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